안녕하세요,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 겨울입니다. 겨울. 불과 일주일 만에 겨울이 왔네요. 저희 지금 영종도에 나와 있는데, 한겨울에 반갑지 않은 차죠. 전기차입니다. 한겨울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이는 차인데, 오늘 토레스 EVX. 기대가 많은 차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나와서. 자, 토레스 EVX 최고는 가성비죠. 저희가 지금 풀옵션 차인데 4,960만원 E7에다가 선루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다 달려 있어도 5,200만 원인데 1,000만 원대 초반이면 보조금 받아 살 수 있습니다. 초중반이면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데요. 왜 끝내주는지를 이목저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헤드라이트가 바뀌었네요. 헤드라이트가 바뀌면서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예쁜 디자인, SUV다운 디자인, 각진 디자인으로 호평이었는데 눈싸임 현상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서 좀 잠깐 문제가 됐었죠. 해결은 했지만 전기차는 아예 헤드라이트 모양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싸임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주간 주행등이죠. 저도 솔직히 이게 사진이랑 이 홍보 영상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실물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도트로 주간 주행등이 돼 있는데 이 도트 이 마감하는 블랙 하이로시의 재질이랑 광택이 조금 너무 대중차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밤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도트가 나름대로의 이 토레스, 나 토레스야 라고 딱 얘기해주는 주간주행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릴이 바뀌어 있고 이제 전기차라 이런 푸른색 번호판이 달렸죠. 어쨌든 눈싸임 헤드라이트는 해결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존에 좋았던 이 토레스의 본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옆으로 가볼까요? 전기차 어떤 특징이 있을지. 먼저 휠이 바뀌었죠. 저희가 지금 오늘 타고 있는 건 E7에 기본 장착된 18인치 휠이고 20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인치 안 되더라도 이 정도 토레스 크기에서는 준중형급 크기에서 큰 문제는 없네요. 자, 전기차 충전구가 조금 불편할 때도 있지만, 저도 전기차 지금 타고 있지만 앞쪽에 충전구가 붙어 있는데 건공감리로 표시한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충전구가 열립니다. 앞쪽에 충전구가 달려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달려 있고, 전체적으로 옆모습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토레스의 특징인 이 C필러의 후면 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레스의 제일 큰 매력은 뒷면인 것 같아요. 뒷면이 참 예뻐요. 소렌토도 뒷면이 참 예쁘지만 토레스의 특히 뒷면, 이 음향 블록치고, 예전에 여기 이제 옛날 코란도 때 여기에 커다란 이제 보조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를 달고 다녔잖아요. 이런 부분이랑 굉장히 예쁜데 전기차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네요. 이 건공감리와, 저는 이제 사자발톱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건공감리의 디자인 컨셉을 쓴 후면 등, 요것도 테일램프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범퍼 쪽도 이제 건공감리가 이어지면서 살짝씩 바뀌었습니다. 가니쉬 모양도 기존 토레스의 SUV 느낌은 그대로 나는데 가니쉬 모양도 살짝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약자 KGM이 요번에 과감하게 들어갔네요. 정말 KGM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이. 자, 트렁크 열어볼까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크게 바뀐 부분이 없고요. 전동 트렁크. 기존 토레스의 특징이죠. 이게 휠베이스는 2,700이 안 돼요. 2,620인데 생각보다 이게 적재 공간이 커서 차가 길죠. 4,700이 넘는데 전기차 특성상 잘 마무리를 했고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해서 적재 공간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토레스 EVX의 특징이죠. 뭐냐? 차박 버튼입니다. 무슨 버튼? 차박 버튼이 뭐야? 차박을 하고 나서 안에서 이제 트렁크를 열고 싶을 때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도 트렁크 게이트를 열 수 있다. KG가 잘 응용을 했네요. 차박 버튼이 있다. 실내로 들어가서 어떻게 전기차다워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다 시릴 정도네요. 오늘 7돈 진짜 풀모델 체인지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변신을 이뤄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게 이거 현대기아에서 많이 보던 거네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12.3인치를 붙여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현대기아에서 많이 보던 건데 구성은 확 다릅니다. 이제 조금 시승을 해보다 보니까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계기판이 글자가 조금 작더라고요. 근데 작지만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보들은 큼지막하게 속도계랑 이제 앞으로의 주행거리, 남은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날로그 형태로 바뀌는 디자인 그런 바늘 패턴은 없습니다만 이제 스포츠라든지 에코, 컴포트에 따라서는 조금씩 그 색깔이랑 이런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쌍용이 정말 기아가 말하는 CCNC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3인치 이 인포테인먼트도 깔끔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현대보다 나아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앱들의 버튼도 형상만 봐도 충분히 글자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내비는 뭐 기본 내장되어 있고 이번에 드디어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뭐 기존 토레스 내연기관차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뭐 이제 EV 특징답게 이제 EV 모드가 있고요. EV 모드는 이제 충전 얼마나, 저는 보통 이제 전기차 탈 때 그 완속으로 할 때는 완속으로 충전을 할 때는 100%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 때는 90%, 보통 그렇게 충전하는데 거의 90% 이상을 완속으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8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8시간 충전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가 배터리가 가장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연기관과 제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앞모습에 도트 주간주행도 있지만 정말 인테리어가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색깔도 7가지 이상으로 바뀌는데 제가 눌러보니까 뭐 노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괜찮아요. 전기차의 특징, 공조 덕트가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네요. 싹 모아가지고 이 부분 디자인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다리꼴로 이어지면서 그 사다리꼴로 물려받은, 그리고 콘솔이 플로팅으로,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이거 막 두덕 움직이고 잡소리가 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단단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재질감이 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블랙 하이그로시와 대조를 이뤄서 괜찮네요. 보통 보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뭐 주행 중에도 전혀 떨어질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바뀐 게 내연기관에 비해서 SBW로 바뀌었죠. 기존에 이제 기계식에서 움직이는 거에서 토글식으로, 전기차라 토글식으로 바뀌면서 플로팅으로, 그래서 이 밑에 공간까지 쓸 수 있게 했다는 점. 요정 쌍용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콘솔도 나름대로 맨 밑에 융도 깔고 깔끔하네요. 아주 깊진 않지만 상당 공간도 크기도 괜찮고 마무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기차답게 이런 작은 공간들을, 저는 스마트폰 여기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미 충전을 하나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넣어도 되고 이쪽에다 놓을 수도 있고, 컵홀더 2개 있고 앞에만 6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조 덕도 굉장히 모던해지고 앰비언트 라이트 화려해지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빗살 무늬를 넣은 이 패턴, 이거는 이 가격대 대중차 4천만 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를 감안했을 때 아이오닉 5나 이런 경쟁차종보다 가격은 500만 원 저렴한데 실내 인테리어 재질감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히 용인이 될 수준입니다. 이 차는 절대 동급차, 같은 가격대의 차랑 비교를 해야지 그 이상으로 또 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아요. 운전석 시트라든지 조수석 시트의 마무리나 그 다음에 모양새도, 그 다음에 이 스티치도, 더블은 아니지만 스티치 색깔도 그렇고 마무리 상태 굉장히 좋아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허벅지 지지대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방석도 조금 짧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착자감도 굉장히 괜찮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유럽차 같은 느낌, 딱 그 느낌이네요. 앉았을 때 그 가죽의 질감이. 자, 2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배터리를 장착해서 좀 공간이 줄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로 들어왔는데요. 저 모자 쓰고 헤드룸이, 이야, 주먹 2개가 그냥 똥맥히 들어갑니다. 제가 허리를 딱 펴고 앉았는데 제 178cm 신장에 헤드룸 엄청나네요. 배터리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손해본 건 전혀 없네요. 나는 방석도 훌륭하고, 헤드레스트랑 봤을 때 장거리 갈 때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네요. 진짜 전기차다운. 무릎 공간도 제가 지금 제 운전석이라 맞춰놨는데 무릎 공간도 주먹 2개가 들어가고, 발바닥을 놓을 수 있는 홈도 잘 파져 있어서, 가끔 이런 게 없는 차들이 있었죠. 옛날 이제 G70이 대표적이었는데 제네시스가 발을 놓을 수 있어서 편안하게 장거리 갈 때 충분히 잘 자고 갈 수 있을 공간이네요. 야, 이거 뭐
3명까지는 그렇지만 4명은 정말 너무 넉넉하게 타고 배터리 탑재로 인해서 손해보는 공간 전혀 없다. 특히 그리고 이게 그 BYD의 그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게 그 셀 투 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듈이 없어서 에너지 밀도가 공간을 굉장히 압축해서 넣을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공간 침해가 전혀 없다. 74kW면 꽤 뭐 대용량까지는 아니지만 이 급에서는 적지 않은 용량인데 실내 공간 침해 없이 셀 투 셀로 잘 만들어내요. 모듈이 없는 배터리라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 공간 효용도가 높다. 이제 그게 특징인데 그걸 타보니까 알겠네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야, C타입 특별한 편의 장비는 없지만, 그리고 2열 시트에 당연히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꼭 필요해요. 그리고 2열에 차박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저는 이 기능 참 좋아하는데, 전 차에서 가끔씩 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노트북 딱 올려놓고, 특히 이 전기차니까 에어컨 딱 따뜻하게 틀어놓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V12 이용해가지고 훌륭합니다. 요런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쌍용이 이런 거를, KG 모빌리티가 아직 자꾸 쌍용이라고 나오는데 KG 모빌리티가 현대기아가 좀 다른 이런 특징들을 너무 좋겠네요. 노트북 쓰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두 개가 딱 달려 있는데, 조금 뭐 재질감은 그렇지만, 그래도 훌륭한데, 굉장히 탄탄하네. 딱 놓고. 차박이던 차 안에서의 그 어떤 리빙룸, 오피스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죠.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좋고 잘 나가고 그다음에 전비가 얼마나 나올지 직접 테스트하면서 우리 구독자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레스 EVX 본격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은 시동 버튼 누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이 톡을 누르면 바로 전기차 주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얼마나 추워졌는지 막 바람도 불어서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열선 시트라 열선 핸들도 작동을 했네요. 오늘 KG 모빌리티 홍보실 관계자가 추운 날에 행사하면 안 되는데 전기차라 걱정했는데, 그래도 여기 열선이랑 열선 핸들 시트 작동해서 주행거리가 조금은 줄겠지만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덜 쌀쌀해졌지만 굉장히 공기는 쾌청합니다. 이 말끔한 EVX의 디자인, 저는 토레스 탈 때마다 제일 기분 좋은 게 제일 먼저 시야가 뻥 뚫려서 너무 좋아요. 시야가 토레스 탈 때마다 항상 이 시야가 좋다는 걸 확 느끼는데, 얼마 전에 탔던 지금 혼다 CR-V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야가 참 좋네요. 저희가 80% 조금 넘게 충전, 84%대 아까 시작을 했는데, 주행거리는 400km, 405km인가 해서 400km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증 주행거리가 18인치가 433km가 나왔죠. 430km면 이거 겨울에 히터 안 켜고 열선 시트랑 제가 주저 그렇게 타는데 열선 핸들만 작동하면 겨울에도 거의 450km 이상 갈 것 같아요. 여름에는 500km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주행은. 리튬 인산철 LF 배터리가 겨울에 좀 저온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게 꽤 오래전의 얘기예요. 특히 이제 BYD 블레이저 배터리가 그 부분을 잘 해결했다고 하는데,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지고 그 다음에 공간도 작게 하면서 리튬이온 대비 무거운 부분이 한 10%에서 15% 무거운 건 확실한데, 그 부분 특히 저속 주행 거리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BYD 코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선 시트든 열선 핸들이든 하다못해 제가 이제 아까 이거 왜 오토 홀드가 어디 갔지? 오토 홀드 버튼도 한번 터치를 해서 들어가야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위에서 한번 약간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는 것처럼 쓸어내리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오토 홀드 이런 부분이 여기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컴포트인데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약간 바뀌네요. 그리고 RPM 게이지 같은 것이 뭐가 올라오는데, 이게 파워 차지 게이지네요. 보니까 스포츠로 바꿨다 그래서 급격하게 출력이 바뀌고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207마력을 내는 전륜 구동 차인데 가속력이나 이런 거는 아쉬울 게 없네요. 오늘 날씨가 7도 추워서 그런지 주행거리 소모는 80km 정도가 소모가 됐네요. 전비도 공인 전비가 이게 5인데 스포츠 모드는 좀 가혹하게 좀 달려서 그런지 4.7에서 8 정도 나옵니다. KG 모빌리티가 이 추운 날 왜 전기차
하고 싶지 않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밖에서 아까 얘기하는데 입이 얼어가지고 참 입이 얼어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자, 다시 컴포트로 바꾸고, 이야, 전기차 역시 정숙성 끝내주네요. 120km 정도, 한 110 넘어가니까 약간의 이제 풍절음이 들려오긴 하는데, 기본적인 정숙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풍절음 빼고는. 그리고 뭐 주행 감각, 승차감, 아무래도 이게 내연기관보다 이제 배터리 무게 때문에 키로 한 350에서 400kg 무거워졌는데, 별도로 서스펜션을 특별하게 튜닝한 건 없다 그러네요. 그냥 전륜 맥퍼슨, 후륜 멀티링크 그대로인데, 그래서인지 약간 저속에서는 옛날 제 EV9 탈 때하고 느낌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노면을 약간 조금 거칠게 받는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 뭐 중고속으로 가면은 차가 쫙 붙어서 오히려 이 배터리 무게가 승차감을 훨씬 좋게 하는 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차가 한 400kg 무거워져서 1940kg인데 공차 중량이 아이오닉5 뭐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크게 차이 나지 않네요. 1900km대니까. 근데 이제 고속에서는 상당한 주행 안정감과 그 기분 좋은 승차감. 대신 이제 저속에서는 조금 그 노면을 좋게 말하면 그대로 전달하는, 노면 정보를 잘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전기차에서는 어차피 그 구동장치에서 나는 소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 주행 소음이라든지 이제 풍절음 이런 것들을 잘 차단해야 되는데, 기존 토레스도 그런 MVH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괜찮네요. 절대 다른 경쟁 경기차에 비해서 MVH 뒤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선명하네요. 디지털 디스플레이 해상도 괜찮고요. 인포테인먼트뿐 아니라 이 계기판 디지털도 남은 주행거리, 현재 속도 잘 표시해주고, 이 부분이 매력이죠. 이 전환을 하면은, 디스플레이 전환을 하면은 국산차 가운데 뭐 수입차도 몇 개 없죠. 뭐 폴스타라든지 볼보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 완벽하게 계기판 쪽에 미러링을 해주죠. 이 미러링 기능 참 좋은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쓸만한.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런 조작 버튼들의 감각이 조금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그 마무리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는 좋은데 재질감이 그냥 플라스틱이네요. 뭐 사실상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에 살 전기차에 뭘 더 바라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는 될 부분이지만, 조금 이런 버튼들, 자주 사용하는 버튼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감각, 누르는 감각이 뭐 해피하지 않습니다.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무거워진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게 이제 휠베이스가 2680으로 경쟁 차종이 2700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휠베이스가 길지는 않은데 핸들링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핸들링이 좋은 차를 기대하는 그런 SUV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은, 얼마 전에 탔던 CR-V랑 비교했을 때 CR-V도 굉장히 많이 무거워졌잖아요. 괜찮네요, 핸들링. 차를 아까도 보니까 코너에서 꽤 잘 잡아주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급격하게 코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언더스티어를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핸들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가속 207마력의 이 전기차가 참 207마력 이 마력으로 계산하는 게 앞으로 맞을지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가속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토크가 바로 그냥 99%가 나오니까 가속성은 꽤 좋네요. 이 쌍용 특유의 깜빡이 딸깍딸깍거리는 이 깜빡이 소리 여전하고요. KG 모빌리티가 에이다스 참 잘하는데요. 요번에는 에이다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고속도로 차선 변경까지 가능하게 해놨다고 합니다. 뭐 충돌 회피, 이거는 굉장히 기능을 많이 넣어서 사거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충돌 회피 기능까지 넣어서 안전 쪽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히 경쟁 차종 대비, 특히 오늘 설명을 할 때도 고장력 간판 등등 레이더 등등을 통해서 안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선 유지 유지 기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꽤 급격한 코너에서도 60km 정도로 타고 나가면 잘 유지를 하는데, 고속도로 차선 변경까지 토레스의 에이다스는 상당히 믿고 쓸만합니다. 이제 도로의 여건에 맞는 그 속도 제어에 따라서 딱 차가 에이다스를 켜놓으면은 맞춰서 제동을 하거나 가속을 해주는, 보통 이제 수입차에는 없죠. 현대기아차들에게 주로 달려 있는 건데, 그리고 이 KG 모빌리티 토레스, 그러니까 KG 모빌리티의 지금 그 V2L은 내장형은 아니죠. 내장형은 아니고, 이제 그 충전구에 별도 V2L을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제 직접 그 220V 소켓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외장형 V12로 진짜 아까 설명하는 걸 보니까 전기장판 쓰면 뭐 한 5일 정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충분한 73.2kW의 그 배터리 용량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지 가정의 전원으로 생각해 보면 원룸 한 달 사용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패들 시프트가 달린 게 이게 회생제동 조절 버튼입니다. 오른쪽 게 이제 회생제동 강도를 약하게 하는 거고 왼쪽이 강하게 하고 왼쪽 것을 길게 누르면 스마트로 바뀝니다. 저희가 지금 에이다스를 쓰고 있으니까 조건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길게 누르면 스마트로 바뀌어서 원 페달까지는 아닌데 원 페달과 거의 비슷하게 할 정도로 회생제동을 그 도로 여건에 주행 여건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는 스마트 회생제동이 걸리고요. 도심에서는 달리면서 충전도 되고 이렇게 거북하지 않은 회생제동이 들어오네요. 토레스 EVX는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부분도 있고 눈에 띄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버튼들도 좀 더 조작감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성비가 그냥 E5 기본형이 4,700만 원대인데 거기 아무 옵션을 안 해도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대 후반이거든. 서울에서요. 경기도에서 3천만 원대 중후반인데 E5 정도만 사도 가성비로 이 정도 차를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3천만 원대 살 수 있는 차 지금 전륜구동 폴스타 2 15% 할인해서 그 정도 빼고는 그냥 옵션이 너무 좋아서 이 토레스 EVX 가성비를 계산하면 정말 이 공간과 적재 공간, 넉넉한 성인 4명이 탈 수 있는 공간, 승차감, MVH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만한 전기차 경쟁력 토레스는 정말 가성비 하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봐주면 차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렇게 감안하고 보면 4천만 원대 초반이나 3천만 원대 후반에 살 수 있는 전기차다 라고 감안하면 너무 고급스럽네요. 뭐 코나 이런 것들보다 더 저렴한데 절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네요. 저희 거의 100km 이상을 탔는데 토레스 EVX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테리어 너무 괜찮고요. 가격을 계산했을 때 실제로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라고 감안했을 때 제가 보기엔 인테리어 동급 최고입니다. 같은 급이라고 경쟁할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코나보다도 오히려 더 싸니까 정말 인테리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BYD 블레이저 배터리를 달았는데 LFP인데 실내 공간 침해 하나도 없이 정말 2열 너무 잘 뽑았고요. 적재 공간 잘 뽑았고 정말 훌륭합니다. 140km 이상 그 정도에서 이제 풍절음이 꽤 좀 들어오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잘 잡아냈어요. 토레스 EVX 같은 E5 기본인데 기본에 너무 풍부한 편의 장비 다 달려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까지 4,700만 원대의 E5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가죽 시트에 조금 더 좋은 편의 장비를 원한다. 그러면 4,900만 원대 E7 사면은 굳이 썬루프 저는 이거 안 달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성비적으로 최고의 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5, E7 뭐 둘 다 200만 원 차이인데 4천만 원 전후로 살 수 있는 전기차에서 제일 크고 적재 공간 제일 넓고 그다음에 차박도 됩니다. 충분히. 그리고 주행거리 실주행 한 450km 이상 충분히 나오겠네요. 겨울만 아니라면은 그렇게 감안했을 때 경쟁자 없다. 토레스 EVX만큼은 적어도 KG 모빌리티가 한번 뭔가 승부를 걸어올 만하게 충분한 차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90점 이상 되는 값어치를 하는 그런 차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거리 시승은 못 해봤는데 다음에 이제 시승차를 다시 빌려서 장거리 시승까지 해보면서 LFP 배터리의 그 저온에서의 주행거리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오늘은 저희가 조금 체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추운 날이라 실제 한 거보다 저희가 한 100km 지금 주행했더니 한 120km 이상 그 정도 주행한 거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 LF 배터리가 저온에서의 주행거리가 떨어지는지는 다음번 한겨울의 시승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토레스 EVX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